안녕하십니까. 파이어베스 블랙런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베스 낚시란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다른 낚시에서의 매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저한테 이제 낚시를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런 영상 콘텐츠로만 배웠고, 몇 명들 이제 저희 친한 제천에서 낚시를 할 때 동생들도 있고요. 몇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제가 낚시를 가르쳐 줄 때 딱 한 가지를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낚시에 대한 매너가 어떻냐에 따라서 정말 그 사람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낚시를 할 때 매너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초보자 콘텐츠에는 당연히 이 매너에 대해서 정말 넣어야 되겠다. 다음에 강의할 때는 이 매너 부분을 정말 1시간을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매너라는 거는 사실 그래요. 베스 낚시뿐만 아니라 모든 낚시에 해당되는 겁니다. 낚시에 대한 매너, 우리 초보자분들이 꼭 알아야 될 매너가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매너라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도 지금 낚시를 하고 계시지만 초보자분들은 잘 모르고 이런 매너 없는 행동들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행동들이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낚시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낚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말도 안 하고 옆에서 던져버려요. 제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포인트는 저기인데 저기다가 말도 없이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낚시를 하고 있는 사람은 저기는 내가 공략하려고 그랬는데 저 사람 말도 없이 그냥 왔네?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다 그래요. 미국 애들은 딱 보면은 눈만 마주도 헬로우 이러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사실 뻘쭘하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들 있으면 좀 뻘쭘해요. 얘기를 해야 되나? 하지만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베스 낚시 같은 경우에는 이동의 제약을 없는 낚시예요. 이동의 제약이 없는 낚시. 민물 대낚시라든가 선상 낚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정해져 있는 그런 바운더리가 있는데, 베스 낚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게다가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게 베스 낚시예요. 베스 낚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낚시인데, 먼저 선점하고 있는 사람들 옆에서 낚시를 할 때 인사를 안 하고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매너에 어긋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베스 낚시에 굉장히 많은 기법들이 있는데, 나는 소리를 안 내는 낚시를 하고 있어요. 정말 조용하게. 베스가 예민한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소리를 안 내면서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버즈베이트, 타버터 척척척척 치면서 소리를 오히려 증폭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약간 좀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낚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정말 조용히 낚시하고 있다 그러면, 죄송한데 제가 버즈베이트를 지금 쓰고 싶은데 써도 되겠습니까? 타버터를 쓰고 싶은데 써도 되겠습니까? 이런 좀 양해나 잠깐만 조금만 더 쓰는 게 좋습니다.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한테 말 안 하고 썼다 그러면은 조금만 더 갈게요. 겉으로는 뭐라고 안 하더라도 좀 예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또 베스 낚시의 매너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대낚시 한 분들과의 어떤 충돌, 그런 게 좀 작거든요. 그런 예들도 좀 많이 들었고, 대낚시를 하고 있는데 베스 낚시 하는 사람들이 와서 똥탕을 튀긴다. 저도 과거에 예전에 대낚시를 한창 할 때 이런 경우를 좀 겪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베스 낚시랑 진짜 35? 대낚시를 같이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38? 어느 정도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대낚시만 하시는 분들은 베스 낚시의 그 이동하는 거, 똥탕 튀기는 거, 그런 거를 이해를 전혀 못해요. 왜냐하면 민물 대낚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용하게 해야 되는 낚시입니다. 저도 대낚시 할 때 제 대낚시 스승이 하는 말이 있어요. 불도 가려서 펴야 된다. 그러니까 담배를 이렇게 피는데 담배불을 붙일 때 이렇게 가려서 붙여야 된다. 그리고 담배불도 안 보이게 이렇게 펴야 된다. 이 정도로 정말 예민하게 붕어 낚시를 합니다. 붕어 낚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정말 조용하게 정숙하면서, 왜냐하면
베스와 다르게 민물고기, 특히 붕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물 속에 사는 물고기 중에 굉장히 약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잘 피해 다닙니다. 이런 어식어종들, 베스, 가물치, 뭐 강준치, 끄리 이런 애들이 공격을 하게 되면 걔네들을 숨어서 뭐 풀숲에 숨어 있다든가 아니면 어디 깊은 수심에 숨어 있다든가 이렇게 숨어 있는 애들인데 조금이라도 소음이 났을 경우에는 물속 상황에서 붕어들이 확 퍼져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 때문에 베스 낚시 하시는 분들이 옆에서 던질 경우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실 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반대로 대낚시를 하시는 분이 이 베스 낚시를 하시는 분들께 베스를 잡아 죽여야 된다. 예. 좀 다소 좀 예민한 문제일 수는 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지정한 유해어종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베스 낚시가. 베스 낚시를 근데 유해어종을 왜 잡아 태쳐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베스 낚시 안 해보신 분들이 이제 베스 낚시를 하시다 보면 느낄 거예요. 이 베스라는 어종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우리한테 가치가 있는 그런 물고기인지 아실 건데 단순히 낚시를 즐기지 않고 그러신 분들은 이 무조건 퇴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그걸 지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에서 어떤 근거로 지정을 했는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베스가 민물고기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벌써 몇 년이에요. 지금 70년도에 들어왔으니까 거의 50년이 된 민물고기인데 환경에 유해가 간다라는 명목으로 퇴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베스가 50년이 됐기 때문에 베스가 강에 서식한 지 보통 50년이 넘은 그런 베스들은 이미 세대가 여러 번이 거쳐졌습니다. 보통 한 3세대, 4세대, 5세대까지 길게는 6, 7세대까지도 벌써 쟤는 이 세대가 바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뭐 지금 강이나 민물, 저수지 이런데 붕어들 다 죽어났습니까? 민물새우, 피래미, 송사리 없습니까? 개체수가 줄었어요? 그러지 않아요. 베스가 개체를 보존을 합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저수지에서 베스 치어들이 이 연안에서 이렇게 막 놀고 있는데 베스 3, 4자들이 떼를 지어다니면서 그 연안에 있는 베스 치어들을 마구잡이로 먹는 그런 상황들을 봤습니다. 물론 피딩 타임이긴 하겠지만 그 저수지는 그때도 붕어가 굉장히 많았고요. 오히려 베스 개체수보다 붕어 개체수가 더 많은 저수지였어요. 이 베스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이 베스에 대해서 정말 고마움을 느껴야 됩니다. 베스에 대해서 정말 고마움을 느끼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제 베스를 잡고 이렇게 보면서 정말 나에게 큰 즐거움을 줬다. 고맙다. 고마운 느낌을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 베스 낚시인으로서 어떤 민물 대낚시 하시는 분들하고 또 충돌이 일어났을 때 이 낚시하는 사람들은 이 어종에 본인의 대상 어종에 대한 고마움을 항상 느껴야 됩니다. 붕어 낚시 하시는 분들도 붕어 이런 거 있잖아요. 잘 가시게 하면서 이렇게 붕어한테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이 베스 낚시 하시는 분들은 약간 부족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베스에 대한 정말 고마움을 느끼면서 낚시를 해야 된다. 가끔 뭐 저수지를 가다 보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막 퇴치 어종이다 보니까 막 나뭇가지 걸어놓고 막 턱을 잘라가지고 놔주질 않나. 이거는 생명경시풍조예요.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이코패스들이 처음은 동물로 시작하고 곤충으로 시작하고 그러다가 사이코패스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행위들은 정말 사이코패스와 거의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베스 낚시에 대한 굉장히 매너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매너들 꼭 지켜가면서 특히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초보자분들 꼭 이 매너 있는 그런 낚시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매너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도 베스보트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끔 보면은 베스보트 운영하시는 분들이 연안에 워킹하시는 분들은 생각 안 하고 막 파도를 치고 난리를 칩니다. 지나가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은 베스보트를 하다 보면 그냥 살살 지나가는데도 파도가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베스보트를 운영하시는 사람들은 이 워킹 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천천히 가야 되고요. 지나가다가 벨리보트 보면 아이들링으로 천천히 가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상부상조를 해야 되는데
베스보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죄인이 돼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들 사실 법적으로 지금 내수명 어업법에 보트를 타는 행위는 합법입니다. 보트는 탈 수 있어요. 낚시 금지 구역이나 보트를 못 타는 구역 빼고는 보트를 탈 수 있는데, 보트 위에서 낚시를 하는 거는 정말 금지시킨다는 거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입니다. 앞으로 이거는 꼭 개선을 해야 될 법이고요. 우리가 베스 낚시를 즐김에 있어서도 충분히 이거는 좀 고치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베스보트가 없거나 고무보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벨리보트를 운영하신 분들도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벨리보트, 무동력도 못하게 할 수도 있고요. 정말 베스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모든 낚시인들이 하나가 돼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시간인 그 베스 낚시의 매너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고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초보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5S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